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시작할게요. 예. 지난주에 주역에 대해서, 주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떤 거냐면, 이미지에 대한 언어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 뭐, 가령 제가 예를 든 게 컵 안에 물이 있다. 방 안에 아이가 놀고 있다를 요 스택절 개로해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 안, 컵 안, 일종의 울타리를 울타리, 컵 이렇게 원래는 연못개거든요. 예. 그래서 고러한 이미지다. 그래서 이제 택으로 받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물 아이는 제가 숫개로 받았어요. 그래서 물은 그냥 숫개는 말 그대로 물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숫개로 해서 받아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택절은 절제, 절약, 그다음에 절도, 또 보호가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 괴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한자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옷걸이 같은 거 어디다 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던 이미지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이미지 상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상을 걸어놓고서 그걸 생각을 하거나 말 그대로 그 거를 걸어놓은 걸 통해서 점을 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점괘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요 소송계가 생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원리는 이거 음양에서 시작을 해서 생겼다라고 여러분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실 거예요. 예. 주역의 이제 개사전을 보면 개사전에 원리가 나와 있어요. 공자님이 쓰신 글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으니 팔계가 기륭을 정하고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라고 써 있어요. 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가급적이면 한자를 안 쓸 거예요. 뭐 일단 저도 한자에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주역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자에 숨이 좀 막혀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해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왔어요. 양이를 낳고 양과 그다음에 양이 다시 위에서 또 양 위에 양음이 쌍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라고 하고 소음이라 양에서 음이 나왔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음에서 양이 나오고 음에서 또 음이 나왔어요. 소양이라고 하고 태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에서 또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팔계가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팔계가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양과 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양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양과 남자와 여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낮과 밤.
뭐 특별하게 이제 양과 음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모르시겠습니까? 네, 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요거는 음이고. 그러니까 양과 음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양과 음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 빛 말씀이 있으셨고 말씀과 함께 이제 빛이 탄생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예. 항상 양이 생기면서 그런 음이 생겼다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기서 양과 음뿐만 아니라 주역에서는 이제 체형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라고 해도 남자가 양이라고 해도 남자의 그 이면에는 이미 여성성이 있어요. 네? 체가 여성이고 용이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으로 보이기에 남자들은 용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향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은 어떻겠어요? 체가 남성이고 여성이 아니라 이제 여자겠죠? 용이 여성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거냐? 뭐 가령 수수께끼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넌센스 퀴즈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를 앉았을까요? 답은 아줌마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이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지나고 아줌마 때가 되면 이제 그 본연의 남성성이 발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때리는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남편들 때리고 남자는 이런다. 와이프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집안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있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저는 좀 맞고 사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이면이 되게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성성이기도 하고 이미 내면이 좀 약한 남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택절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다시 갖고 왔습니다. 스택절개를 가지고 이제 위에 개가 최고 밑에 개가 이제 용이라고 보시면 점을 쳤을 때 이게 점을 쳤는데 스택절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체가 용이야. 근데 제가 이제 체가 숙개고 이제 용이 택개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점을 친 이유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뭐 잘 될까요? 가령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이 나를 울타리를 감싸주고 테두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가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군이 돼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성사가 잘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바뀌었어요, 채용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울타리를 감싸고 계속 이런 노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은 100의 힘을 갖고서 어떤 일을 성사를 하려는데 내 입장에서는 200 정도나 300 정도의 힘을 들여야지만 일이 성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내 힘이 좀 많이 쓰여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용으로 해서 점사를 보는 게 이제 소광조 선생이 만들으셨어요. 소광절의 채용론이 이런 게 바탕이 됩니다. 소광절 선생님은 말 그대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뭐 후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음양관계와 채용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거 사상이죠, 사상. 앞에는 양의를 낳고 음양. 그러니까 음양 자체가 이제 모든 변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이름 일양이 도다. 이름 일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름 일양이 도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상을 낳았습니다. 사상은 사상 체질은 들어보셨죠? 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분류를 할 때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양이 강하니까 기질적으로 되게 강하겠죠. 다 양이고 활발하고 기질적으로 강하고 활발하고 이런 편이겠죠. 태음인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소양인과 소음인도 이제 기본 바탕은 강한데 내가 이제 거기서 활동하려고 약간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오히려 좀 약간 외향적으로이라고 볼 수 있죠. 내부는 이게 외 내 내약 외강 내약 뭐라 그러죠 그걸? 예? 아무튼 뭐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외유내강이래요. 예. 여기 이제 요거는 소음인이 외유내강적이겠죠. 소양이는 어떻게 했어요? 외강 내유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이라고 분류하시면 됐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공을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하늘 위까지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에는 멈춰지겠죠. 멈춘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가 여기가 이제 태양이겠죠. 태양. 정점이다. 태양이고 여기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태음이겠다. 요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양이 여기서부터 양이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올렸으니까 소양. 반대로 이제 정점에서 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예. 소음이 시작되는 거죠. 주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형 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디가 원이냐? 여기가 원이에요. 원형 이정. 그러면 그 원형 이정 또 다른 걸 뭐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연상이 뭐가 연상이 돼요? 예?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괴에 대한 의미가. 괴가 어떤 이미지를 걸어놓는 이런 장치라고. 예.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걸어놓으면 그 생각들이 다 우리는 태극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택절개는 원형 이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 절제를 하고 절약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형과 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어떤 일들을 왕성하게 이제 해가지고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절을 해야겠죠. 예? 절제를 하고 좀. 그래서 형의 시절에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역에는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렇게 음미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태양태물 사상에서 다시 이제 8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8개가. 근데 이제 기본 단위가 8개에서 끝나고 그 다음으로는 전개가 왜 안 될까요? 3획개가 아니라 4획개가 안 될까요? 저도 이걸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입니다. 애초에 태극이 생겼어요. 숫자 수학으로 표시를 하면 2의 0승 이거 하나죠. 한 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음과 양 두 개가 생겼어요. 제가 왜 2의 0승이라고 했냐면 이미 태극 자체에도 음양이 태극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빛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뚫고 나온 거죠. 양이. 그래가지고 드디어 2의 1승으로 됐어요. 이게 이제 1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상 2의 제곱 2차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의 시간 3차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이 공간과 4차원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8개까지가 이제 기본 단위가 형성이 됐다. 이건 제 생각인데 거의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순서대로 괴를 읽거나 쓰거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양이 생기고 위에서 양음이 생기고 똑같이 양음양.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역 괴를 쓸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외교도 마찬가지고. 예.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쓴다. 반대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제가 수택절이라고 읽었죠? 예.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읽는다. 제가 이걸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수택절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위에 개는 숫개고 밑에 거는 택개고, 그래서 수택절, 절은 이 괴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 삼개가 대성계가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 삼획계를 소성계라고 하면 이렇게 육획계를 대성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절, 이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읽어야지. 저 읽어야지 그 다음에 64개를 외울 때도 편해요. 읽기도 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육감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 그 다음에 이태택, 택이잖아요. 수택절 이렇게 말 그대로 건깨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죠? 일건천이니까 천, 수, 송. 송자는 뭐 나중에 64개 배울 때 배울 거지만 송계를 천수송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러니까 쓸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서 쓴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그죠?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생기면서 하나씩 우리가 개를 쌓았으니까 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읽을 때는 하늘, 여기는 물개,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공간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다. 이렇게도 이제 저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이 시공간에 대한 언어다, 상이다, 이미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읽는 데서 모든 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읽고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요 8개를 배우면 돼요. 그죠? 8개. 8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냐. 이 상에 대한 게 어떠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역에 대한 거의 반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게 이제 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소성계를 갖고, 이 단어를 갖고서 문장을 만든 거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주에 빅뱅 이론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생성 원리가 우주의 빅뱅 이론이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태초에 이 알에서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서 이제 붙여놓은 건데, 아시겠지만 일단은 일단 우주가 이 하나의 알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하나의 점이자 알에서 시작을 했다. 거기서
급팽창을 해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급팽창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암흑시대 여기 빛이 갇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데 이거 좀 찾아보시고 이 암흑 시대를 거쳐서 빛이 나오면서 빛이 탈출한 거 양이 나오면서 양이 탈출하면서 쭉 모든 행성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이에요. 그 태초에 요 R이랑 이 생성된 모든 것들이랑은 동일하다. 이미 여기서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여기 있는 거를 하나로 압축을 시키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미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미 여기에서 태어나서 있었던 거죠. 여기에 존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시간에도 지금 137억 년 동안 저희가 여기서 계속 있었던 이게 똑같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예?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윤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네,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엔 요거 삼액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 그 삼액계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요즘 대부분 다 어쨌든 아실 텐데, 말 그대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이게 사람, 천지인이 이제 삼액계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삼액계의 기본적인 의미.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태어난 거죠. 예? 천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는 하늘의 이 강권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늘의 그 기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본받아야 되고, 땅의 덕스러움을 이어받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게 이제 인간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천지인의 기본 원리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동양 사상의 가장 뭐 천부경도 그렇고 우리 뭐 당근 신화도 그렇고 다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이제 동양 사상의 뭐 기본적인 뭐 숫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볼게요. 안녕.